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근현대사 6번째 시간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의 실패로 끝나고 이에 따라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고 배웠는데요. 한편 이 시기에는 조선사회 백성들 삶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개항으로 외세의 경제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쌀이 급속도로 해외로 유출되어서 쌀값이 크게 오르고 그만큼 농민들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근대화 정책이나 왕실의 사치품, 민시정권의 세도 정치로 인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늘어났던 조세는 모두 당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동학을 중심으로 뭉쳐서 교조 신원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는 혹세 무민의 죄목으로 처형당했는데 동학교도들은 정부의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공주, 보은 등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농민층 동요가 심한 가운데 전라도 고부에서는 전라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짓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전행을 일삼아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봉준 등 동학교도들은 사발통문을 돌려서 세력을 확장하고 고부관청을 점령하고 마침내 조병갑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발통문은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참가자의 이름을 빙 둘러가며 적었던 통문을 말합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고부 농민 봉기에 대한 사건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도 오히려 농민들에게 봉기 책임을 묻고 농민들을 처벌하기 이릅니다. 이에 동학교도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어서 마침내 백산에서 다시 봉기해서 동학농민군을 결성해서 큰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세력이 크게 확장된 이들은 정부군을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연이어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라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정부군이 이렇게 전투 경험도 없는 농민군에게 격파당하고 전라도 최고 고을이었던 전주성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 정부의 군사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군의 격파 소식과 동학군의 전주성 점령 소식에 놀란 정부는 청에게 다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에 이어서 몇 번째죠? 세 번째였습니다. 이에 청에서는 역시 군대를 파견하는데요. 이때에는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칫 청과 일본, 양국의 대규모 군대가 들어와서 한반도는 청과 일본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본군의 진입에 놀랐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농민군과 화해한다는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농민군이 제시했던 패정개혁안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서 물러나서 전라도 각지의 고을로 가서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들은 탐관오리 처벌과 신분차별 폐지 등의 그들이 제시했던 각종 개혁을 실천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은 뒤에 청과 일본군에게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선 출병을 청을 몰아내고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던 일본군은 철수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이번에는 일본을 몰아낸다는 명목으로 다시 한번 봉기하였습니다. 이를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신식 무기로 무장했던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부대에 동학농민군은 대규모 군대로 맞서 싸웠지만 공주 우금치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봉조는 체포되고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만큼 당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했고 농민들을 위한 개혁을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농민들이 봉기했던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개혁 요구는 과부의 재가 허용, 신문제 폐지 등 실제 가보개혁 때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정부도 이들의 들끓는 불만과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한편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농민군의 남은 세력은 이후에는 각종 의병 부대에 합류해서 항일 의병 투쟁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농민군이 동학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뭉쳐서 자신들의 개혁 요구를 조선 사회에 제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사회 개혁 방안은 이후 조선 사회가 전통적 봉건 질서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사회로 가는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